자, 교재 460페이지예요. 460페이지. 3번 문자 평가 기능인데요. 얘는 한 두 번 좀 출제된 거 있는데 약해요. 출제가요. 일단 나온다면 득점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1번 정책적 기능과 2번 경제적 기능인데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정책적 기능은 화살표 적어줍니다. 공적 활동. 공적 활동과 관계되면 정책적 기능이 되고요. 바로 2번요. 경제적 기능은 화살표 사적 활동. 사적 활동과 관계되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즉 공익이 목적이면 정책적 기능이고요. 사익이 목적이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항목을 볼게요. 자, 항목 4가지 있죠. 정책적 기능은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1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밑줄하시고요. 그럼 여기다가 화살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효율적 이용하게 되면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가 바로 효율적 이용, 효율성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영된 게 바로 똑같은 말로 최유효 사용입니다. 따라서 줄여서 최사가 돼요. 토지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 방법이 바로 최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효율성 기준을 바로 평가해서 최사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주고 있잖아요. 지역지구제는 바로 공적 활동이죠. 정책적 기능입니다. 2번요. 적정 부동산 가격 유도 밑줄. 얘는요. 화살표 공시지가를 말이에요. 공시지가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역시 공적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3번요. 합리적인 손실보상 밑줄하시고요. 얘도 화살표 뭘 말하는 얘는요.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해요. 얘는 시험이 잘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론. 모든 보상가격, 모든 보상평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역시 공적 활동입니다. 다음에 4번요. 과세 합리화 밑줄하시고요. 또 화살표 적어줍니다. 세금액이죠. 세금은 무조건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따라서 보상평가, 표준지 공시지가,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액이자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상 4가지가 모두가 공적 활동이고 정책적 기능입니다. 반면에 경제적 기능은요. 사적 활동, 사익이 목적이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1번 바로 사고팔과죠.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고요. 또 2번도 밑줄입니다. 거래질서 확립 유지. 그다음에 3번 투자에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모두가 사적 활동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요 제목들을요 섞어서 물었을 때 찾을 줄만 아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4번 넘어갑니다. 평가의 업무 영역. 4번은요 X 보지 마세요. 시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목차 02번 평가의 분류. 기초론에서는 얘가 상대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자, 이걸 다 아는 것보다는요. 특히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3가지 추려드릴게요. 먼저 1번 제도상 분류에서는요. 바로 2번 동그라미.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 요거 아셔야 되고요. 한 장 넘겨줍니다. 자, 넘어가니까 따로 465페이지 있죠. 목차 5번 동그라미.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6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괄, 구분, 부분평가입니다. 그래서 분류는요. 요 3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돼요. 자, 하나씩 봅니다. 먼저 필수적 평가와 의무적 평가입니다. 얘는 쉬워요. 먼저 1번. 필수적 평가는 첫 줄. 일정한 사유 밑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법원의 경매평가 밑줄. 어떨 때 경매평가입니까? 은행에 원리금 안 갚을 때. 3기 이상 연체가 되면요. 경매 넘어가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경매평가를 따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에 2번은 가볍게 보세요. 임의적 평가는요. 밑줄입니다. 자유로운 의사 밑줄. 거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평가하게 되면 임의적 평가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두 번째 줄 담보평가. 내가 은행에 대출 받고 싶을 때 그때 마음대로 의뢰하면 되거든요.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뭐요? 경매평가만 출제가 돼요. 경매평가는 필수적 평가다, 임의적 평가다. 필수적 평가. 그러면 문제 확인해 봐요. 467페이지 봅니다. 두 장 넘겨주세요. 박스 문제 있죠.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네모 박스에 책이 없는 지문들이 케이스 문제가 사례가 쭉 나오잖아요. 19회 때 18회 때입니까? 18회 때. 다음 보기와 같은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하면서 항목 3개 있죠. 첫 번째 보니까 법원은 경매 개시, 경매평가 나왔잖아요. 필수적 평가입니까? 임의적 평가입니까? 필수적 평가. 그러면서 지문 틀린 거 묻죠. 1번, 2번, 3번, 4번 보면서 문장이 책에 없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쉬워요. 3번 보게 되면 본 감정평가, 경매평가는 법원의 의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 틀렸지. 필수적 평가잖아요. 답은 쉽게 나오잖아요. 자, 문제 확인했고요. 다시. 두 번째는요. 465페이지입니다.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얘는요. 10회 때, 11회 때 해서 초창기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과거에 2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인데 괄호 보니까 1번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1번에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평가와 부분평가예요. 자, 출발은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복합부동산. 그런데 복합부동산인 경우에 토지 가격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얘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요. 모든 공시지가, 땅값이잖아요.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땅값 매겨주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해요. 땅값 매겨야 되는데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때 건물이 있는 걸로 볼까요? 없는 걸로 볼까요? 이 차이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아예 건물이 없는 걸로 보자. 건물이 없는 걸로 보는 게 독립평가입니다. 건물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부분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독립평가는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본다고 했죠. 없는 걸로 보니까 뭐 낮이로 본대요. 그래서 낮이 상정평가입니다. 건물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평가했지. 낮이를 조건으로 평가했잖아요. 일종의 조건부 평가가 돼요. 건물이 없는 걸로 보는데. 숫자 넣어볼게요. 여기서 토지 가격을 2억 잡을게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 한 40년 지났는데요. 건물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요. 이제 철거비가 들어가요. 철거비 한 1,000만 원 잡을게요. 이 상태에서 독립평가, 낮이를 조건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때 토지 가격은요. 2억 천이 될까요? 2억이 될까요? 그들은 뭐 2억 얼마나 쉬워요. 낮이로 보자. 그래서 낮이로 보니까 얼마? 2억입니다. 무조건 건물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2억이다. 반면에 부분평가는요. 건물 있는 그대로 보자. 자,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 있는 땅은 낮입니까? 건부지입니까? 건부지. 이런 건부지 평가입니다. 건물 있는
그대로 보니까 현재 건물이 있잖아요. 현재 있는 그대로 현황평가예요. 그러면 부분평가를 하게 되면요. 건물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워낙 낡은 건물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거를 한꺼번에 껴안고 모두 산대요. 이걸 사게 되면요. 건물 보고 사요? 땅 보고 사요? 땅 보고 사지. 근데 건물 땅 보고 사잖아요. 이걸 통째로 사게 되면요. 철거비를 내가 부담하는 거니까 이때는요. 2억 1천 주고 삽니까? 1억 9천 주고 삽니까? 이거 빼고 줘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면요. 1억 9천 주겠네. 그래서 낡은 건물이 이만큼 토지에 부담을 주더라. 그래서 이때 토지 가격은요. 1억 9천만 주면 돼. 어떤 차에 철거비 1,000만 원 있고 그 차입니다. 그러면 이때 나지가 2억인데 낡은 건물이 있으니까 1,000만 원 가격이 떨어졌네. 얘가 다른 말로 건부 정가입니까? 건부 감가입니까? 건부 감가. 저는요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 감가를 고려합니다. 이렇게만 비교하시면 돼요. 하나 더 추가.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지 상정평가 이 단어가요 여기서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그러면 참고로 우리 교재에 551페이지 보세요. 551페이지. 펴봅니다. 자, 폈습니까? 551페이지 보니까 첫 번째 박스 있죠. 제목이 표준지 선정 기준인데요. 괄호 1번과 괄호 2번 나와요. 괄호 2번 보게 되면 표준지 평가 기준은요. 동그라미 1번 제목이 뭐죠? 나지 상정평가 밑줄. 나왔잖아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 평가는요. 무조건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보자. 나지 상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 평가는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로 보는 이렇게 2억으로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다시 원래 페이지 볼게요. 466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 6번요. 일괄 구분 분평가입니다. 자, 체크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은 개별평가 밑줄.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따로 개별평가가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분평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예외가 돼요. 무슨 말이죠? 원칙은 일괄평가 하지 말고, 구분평가 하지 말고, 분평가 하지 말고,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요. 일괄평가는요. 둘 이상의 물건이 밑줄입니다. 일체로 거래 밑줄.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인 경우에 일괄평가 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복합 부동산 평가 밑줄 하시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6번이 중요하겠거든요. 얘가요. 왜? 얘가 우리나라 규칙이니까요. 우리나라 규칙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이 뭡니까? 일괄평가. 개별평가죠. 원칙은 개별평가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게 세 가지입니다.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입니다. 어휘로 잘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일괄평가는 방금 밑줄 긋잖아요. 몇 개의 물건, 두 개의 물건입니다.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럴 때는 일괄평가할 수 있대요. 예를 들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자, 그러면 여기에 주택이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주택을 팔아요. 생활정보지에. 그래서 주택 팔 적이요. 토지가 3억이고 건물이 2억이다 해서 합해서 5억이잖아요. 여기 팔 적에 생활정보지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묶어서 팝니까? 일괄해서 팔지. 얘가 뭔가 일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몇 개? 2개 물건이에요. 토지와 건물은 서로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죠.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때는 따로따로 결평가가 아니고요. 이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2번요. 자, 구분평가는요. 첫 줄.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윗줄 하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가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한 줄 내려가세요. 예를 들면 복합 건물의 평가 밑줄. 복합 건물 평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평가는 어떨 때? 한 개, 2개가 아니고 한 개 물건입니다. 한 개 물건인데 어떨 때 가치가 다르대요. 가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복합 건물이 있죠. 요거잖아요.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1층은 상가로 임대하고요. 2층은 주거용, 주거용, 주거용. 뭐죠? 주상 복합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몇 개? 한 개입니다. 그런데 주거용과 상업용은요, 용도가 다르잖아. 용도가 다르면 가치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가치가 달라지겠지. 달라지니까 이때는요, 주거용 따로 평가하고 상업용 따로 구분해서 평가됩니다.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구분 평가. 3번 내려가요. 부분평가는요. 일체로 이용되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 자, 특수한 목적이나 특수한 목적 밑줄, 합리적인 이유 밑줄. 이럴 때 부분평가를 안 돼. 예를 들면요. 세 번째 줄. 토지 일부 수용 시 보상평가 밑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평가는요. 한 개의 물건입니다. 한 개의 물건이더라도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돼요. 근데 동남에 있죠, 뭐? 이렇게 일부분. 자, 시험 문장에서요.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요. 문장이 일부분 또는 일부 이것만 하면 무조건 부분평가입니다. 답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물으면서 구분평가는 무조건 틀린 말이잖아요. 잘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일부분 또는 일부 났다. 무조건 부분평가. 문제는 쉽게 풀려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가 있습니다. 자, 이 토지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도로가 들어선대요. 그러면 얘는요, 도로에 편에 뜨면 수용당하잖아요. 수용당해요. 토지의 일부 수용.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잔여지. 잔지가 돼요. 잔여지. 그래서 이만큼 일부가, 자, 공공사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요 일부가 수용당하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요것만 보상금 나가요. 무슨 평가? 부분평가입니다. 부분평가. 따라서 일괄, 구분 부분평가는요, 우리나라 규칙인데요, 의비로 시험 잘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목차 02번 부동산 가격 이론입니다. 가격 이론. 자, 그러면요, 이제 목차 간단히 본다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감정회가 목차를 보면서 첫 번째 기초 이론 방금 설명 다 들었습니다. 자, 2장은요, 부동산 가격 형성 원리가 되고요. 세 번째가 3방식입니다. 등등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2장과 3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4문제, 5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2장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전체를 보자, 숲을 보자. 3방식은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항상 공식 우선입니다.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그러면요, 이 과정이 양이 되게 많거든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확히 설명하려면요, 오늘은 여기까지 넘어가는데요. 사실은요, 얘가 몇 시간? 3시간. 얘도 최소한 3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끝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흐름 어떻게 하느냐. 3방식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요, 3방식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음 주에서 8주차 1월 2월 과정입니다. 다음 주에 이거 차근차근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3방식은 다음 주 거의 확실히 정리될 겁니다. 빠짐없이. 다만 과학의 형성 과정은 3시간 걸리는데 지금 시간이 한 10분, 15분 남았잖아요. 설명이 어렵거든요. 얘는요, 일단 기본 틀만 제가 잡아야 돼요. 틀만 잡아줘. 얘는요, 언제 하느냐. 3시간 걸리니까 언제? 3월달, 4월달입니다. 나누었어요. 예. 그래서 합치게 되면요, 가장 확실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전체 그림만 그려볼게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요, 숲을 보자. 468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으로는요, 먼저 이렇게 전체를 그려봐야 됩니다. 숲을 그리자. 자, 네모를 4개 그려줘요, 네모. 자, 첫 번째가 바로 네모 1번. 부동산 가격이 일반율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요. 첫 번째 네모가 부동산 가격의 일반율입니다. 여기서 뭘 공부하느냐? 그러면 목차 볼게요. 1번 부동산 가치와 가격. 한 장 넘겨서요. 2번 가격의 이중성. 3번 가격의 특징. 한 장 넘겨서요. 4번 시장가치 원칙입니다. 목차가 4개예요. 따라서 여기서 뭘 공부하지? 첫 번째 가치와 가격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가격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가요, 시장 가치. 그러면 여기서는요, 자, 요거 2개 체크해 드릴게요. 특징과 시장 가치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특징부터 볼게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 교재가 470페이지죠. 부동산 가격의 특징은요, 목차가 5번까지인데 4번까지만 제목을 밑줄합니다. 1번,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다. 밑줄. 2번,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이 가격입니다. 3번,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하 형성이 되고요. 4번요,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그러면 이제 특징 봅니다. 특징. 자, 첫 번째가 가격과 임료로 표시가 된대요.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기타 권리 이익의 가격이에요.
자, 세 번째가 장기적 배라에서 형성이 된대요. 네 번째요. 개별적으로 형성이 된대요. 제가 앞서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있죠. 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총각이니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원래 꼭 합격할 거예요. 예. 저도 그때 합격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 합격하고 아직까지 결혼은 빠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총각이 20대 후반 되면 결혼해야 됩니다. 그때면 꼭 장가가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요. 만약 노총각이면 말하고 싶었거든요. 노총각이니까 빨리 장가가서, 빨리 장가가서 안기권, 빨리 장가가서, 빨리 장계 가서의 말입니다. 빨리 장계 가서. 그래서 가소 장가, 가소 장계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게가 특징이 되면 빨리 장가 가서 가소 장가, 가소 장계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가소 장계 네 가지인데요. 그 이유는요, 어떻게 일할까? 바로 부동산 특성입니다. 부부 연계. 가격과 임약이 되면요,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입니다. 이건 바로 시간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가격은요, 소유권의 대가로서 바로 소유이익입니다. 임료는요, 임대차의 대가로서 이용이익이 돼요. 같은 말이니까 소유이익과 이용으로 분리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돼요. 두 번째, 소유권 기타 권리기 가격인데요. 특히 부동산을 사는 것은 무엇을 사는 것이다? 권리를 사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부동성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땅 그 자체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권리의 가격입니다. 세 번째, 장기적 배려 형성이 되는데요. 부동산은요, 과거보다, 현재보다 바로 장래를 사는 것이다. 장래 용도가 중요합니다. 장래 보고 사는 거예요. 얘가 바로 장기만 하면 무조건 영속성 때문이죠. 네 번째,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대요. 제목 그대로 개별성입니다. 당연히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이요. 얼마짜리? 5억짜리다. 이 5억짜리가 적정 가치라고 하더라도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5억짜리를 5억 5천에 팔 수도 있고요. 또 적정 가격 5억에 팔 수도 있고, 또는 건매 가격 4억 5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격의 특징하게 되면요, 거기에 네 가지가 가소장가, 가소장계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다음에 시장가치예요. 한 장 넘기시면요, 시장가치. 자, 시장가치는 목차 472페이지입니다. 시장가치. 원칙이 시장가치고요. 고로 1번이죠. 다시 한 장 넘겼더니 예외가 고로 2번,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가 돼요. 그러면 이때 시장가치입니다. 얘가 원칙입니다. 시장가치가 원칙이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적정 가치가 얼마죠? 5억이잖아요. 적정 가치. 얘가 바로 시장 가치가 돼요. 5억. 비싸게 팔자 5억 5천입니다. 싸게 팔자 4억 5천입니다. 얘가 뭐죠? 비싸고 싸잖아요. 얘는 시장 가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얘가 바로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평가사 고른 가격은요, 적정 가치, 이걸 구한 것이 원칙입니다. 시장 가치. 그래서 시장 가치는요,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시장가치 조건이 있죠. 조건.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왜? 항목 4개니까요. 4개 모두 밑줄 아세요. 기억번 통상적 시장, 괄호 대상 목내 시장성 밑줄. 두 번째, 출품견의 합리성 밑줄. 세 번째, 거래의 자연성. 네 번째,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시장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첫 번째, 통상적인 시장에서 매매가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출품 기간의 합리성입니다. 즉 충분한 기간 동안에 거래가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거래의 자연성입니다. 거래의 자연성을 해치는 요인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당사자의 정통성입니다. 따라서 시장 가치는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엔드 조건,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하나만 빠뜨리면요, 얘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암기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요즘 부부가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각방 쓰는 부부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부부라면 아무래도 사이 좋으면요, 한 방에 같이 자야 되겠죠. 각방 쓰면 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부부가 늘 각방 쓰지 말고 사이좋게 한 방에 한 침대에서 같이 자야 됩니다. 언제 잠을 잡니까? 12시 잠자자. 자정이죠. 자정에는 절대 각방 쓰지 말고 한 방에서 통합해서 같이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자정에 통합해서 같이 자자. 그래서 통합자정. 통합자정입니다. 통합. 자정이 돼요. 그래서 자, 자정에 통합하자. 통합자정 네 가지입니다. 통합자정. 얘는 확인해보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자정 모두 갖춰야 되는데요. 불러줘요. 통상적 시장. 합. 출품견의 합리성. 자. 거래 자연성. 정. 당사자의 정통성. 통합자정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파트 네모 1번에서는요. 가격 일반을 하게 되면 가격의 특징은 빨리 장가가서 가소장계. 그다음에 시장가치 자정에 통합하자 통합자정.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요. 자, 이만큼이 우리 교재 474페이지까지입니다. 이어서 475페이지 있죠. 네모 2번. 가치 발생률입니다. 자, 얘가 바로 두 번째. 가치의 발생률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생되느냐? 얘가 바로 네모 2번. 가치 발생률입니다. 목 잡아요. 한 장 넘기시면요. 1번 유용성, 2번 상대적 희소성, 3번 유효수요, 4번 이전성. 옮겨서 볼게요. 첫 번째, 유용성입니다. 두 번째, 상대적 희소성입니다. 세 번째가 유효수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입니다. 세 가지.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이전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가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요. 역시 유, 상, 유가 돼요. 유, 상, 유 3자에서 발생됩니다. 가격, 발생률이 되면 유, 상, 유 세 가지가 돼요.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이전성. 그래서 한 개 더 추가하니까 유상유이가 됩니다.
그러면요, 유용성은요, 얘는 수요를 움직입니다. 수요. 희소성은요, 공급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요,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유용성이 커지는 만큼 뭐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높아집니다. 다음에 희소성은요, 희소 가치가 크다는 것은요, 이것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흔한 겁니까? 귀한 겁니까? 공급이 부족하죠. 강남에 땅 봐요. 얼마나 공급이 부족합니까? 희소재 큽니까? 이럴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이 돼요. 높게. 아울러 유효수요.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매력. 이 구매력은요. 우선 몇 억씩 하기 때문에 계약금 10% 내고요. 중도금 내고 잔금 낼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거래가 안 돼요. 딱 기본적으로 유상유 3자에서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알프레드 린 교수예요. 이분이 보기에는 유상유 말고도 한 개 더 추가하자 뭐 이전성. 얘는 바로 권리의 양도를 말해요. 권리의 양도이다. 권리의 양도. 자, 볼까요? 계약금 내죠. 중도금 내요. 잔금 다 내면 거래가 끝나는 거잖아요. 잔금 내면서 아울러 동시에 뭘 받죠? 잔금 치료한 다음에 권리 필적 양도 받아야 됩니다. 주고받고 동시에 항변이잖아요. 그래서 잔금 다 지불하고 권리 필적 양도 받았을 때 비로소 거래가 끝이 나고 가격은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바로 유상유, 추가하면 유상유 이 네 가지에서 가격이 발생이 된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478페이지입니다. 네모사 3번 가치 형성 요인 볼까요?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자, 형성 요인은요. 발생 요인 유, 상, 유 3자에 또 이렇게 영향을 준대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얘가 네모 3번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바로 이번요. 가치 형성에는요. 큰 박스 보니까 세 가지 있죠.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따라서 형성요인입니다. 첫 번째가 일반 요인. 두 번째가 지역 요인. 세 번째가 개별 요인입니다. 정리하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합해서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형성 요인하게 되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 요인은요. 얘는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전국입니다. 전국적인 요인입니다. 전국에 있는 것. 따라서 전국에서 지역적으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그래서 전국적, 지역적, 개별적 이렇게 쭉 넘어가니까 점점 범위가 확대가 돼요, 축소가 돼요. 축소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요, 전국적에서 지역적으로 개별적 점점점 축소시켜 나가면 여기서 가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일지계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지계 중에서 특히 이 두 가지입니다. 지역 요인과 개별은요, 오로지 부동산에만 존재합니다.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요인입니다. 일반 동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얘가 우리 교재 보시면요.
485페이지입니다. 485페이지 보니까 네모 4번이 있죠. 지역 분석과 결 분석입니다. 네모 4번. 따라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지역 분석이 되고요. 개별 요인을 분석하자. 얘가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따라서 결국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요. 가격 형성 요인 이 두 가지 분석입니다. 다음 목차 넘어가죠. 다음 목차가 490페이지요. 490페이지 보시면 네모 5번.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입니다. 마지막 네모예요. 가격 재원칙은요. 이걸 전부 다 둘러싸고요.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가격 재원칙입니다. 얘가 다섯 번째 네모가 돼요. 가격 재원칙입니다. 그러면 재원칙은 총 13개 원칙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또 13개 원칙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원칙은요. 바로 최유효 사용의 원칙입니다. 줄여서 최사원칙입니다. 최사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효율적 이용, 최사가 반영된 것이 얘가 바로 부동산 가격입니다. 얘가 반영된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은 항상 최사가 반영이 된 가격이다. 최사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체는요. 최사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만큼의 흐름이 있죠. 얘가 바로 숲을 다 걸어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틀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 책을 하나씩 빠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무 한 그루 다 보려면요. 한 3시간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상세 설명은요. 3월달 4월달에 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우리 시험은요. 이 흐름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전칙은요. 작년에 안 나와서요. 올해 거의 나온다고 보세요. 요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지역 분석과 결 분석입니다. 그래서 총론 파트는요. 1등, 2등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절대 놓지 마세요. 너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쉬워요. 뭐 유상유, 일지계, 가소장가, 통합차정, 안개가 다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 나가거든요. 그래서 숲을 이렇게 걸어주고요. 이틀에서 이제 책을 하나씩 보는데 이 과정은요. 3월 달에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진도가 3방식은요. 다음 주에 시간 충분하거든요. 다음 주 시간은요. 아주 천천하게 빠짐없이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3방식 보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